아파트보다 더 중요한 건 관리비 구조입니다. 어제 동네 슈퍼에서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할머니가 관리비 고지서를 들고 주인 아주머니께 하소연하시더군요. 이사 온 지 석 달 만에 관리비가 2배로 올랐다고. 분양받을 때는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다고. 연금으로 살아가는데 관리비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좋은 아파트를 샀는데 정작 관리비 때문에 삶이 고달파진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집을 고를 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중년 세대는 평생을 아파트 가격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얼마에 샀는지,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얼마나 올랐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분양받을 때도 평수와 가격, 브랜드와 위치만 따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간과했습니다. 바로 매달 내야 하는 관리비입니다. 집값은 한 번 내면 끝이지만 관리비는 평생 내야 합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높은 관리비는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친구는 60세에 은퇴하면서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강남 입성이었고 브랜드도 좋았으며 시설도 훌륭했습니다. 분양받을 때는 행복했습니다. 좋은 집을 샀다는 뿌듯함,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분양사무소에서 들었던 예상 관리비와 실제 관리비가 크게 달랐던 것입니다. 공용전기료, 난방비, 청소비, 경비비, 수선 유지비, 각종 시설 운영비 등이 합쳐지니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입주 1년 후 관리비가 또 올랐습니다. 인건비가 오르고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며 각종 공과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2년 후에는 더욱 올랐습니다. 고급 시설이 많다 보니 유지비가 계속 늘어났고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친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연금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집은 좋지만 관리비 때문에 생활이 빠듯해졌고 여행도 못 가고 취미생활도 줄이고 외식도 자제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말합니다. 집을 고를 때 관리비 구조를 꼼꼼히 따져봤어야 했다고. 아파트 가격보다 관리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후회합니다. 그렇다면 관리비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같은 평수의 아파트인데도 어떤 곳은 관리비가 적게 나오고 어떤 곳은 많이 나올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대수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리비는 기본적으로 공용부분 유지 비용을 세대수로 나눠서 부담합니다. 따라서 세대수가 많을수록 1인당 부담이 줄어듭니다. 1000세대 단지와 3000세대 단지는 관리비가 크게 다릅니다. 경비원 인건비, 청소비, 시설 관리비 등이 똑같이 들어도 이것을 나누는 세대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목동에 사는 한 할아버지의 경험담입니다. 그분은 처음에 100세대 남짓한 작은 단지에 살았습니다. 조용하고 아담해서 좋았지만 관리비가 비쌌습니다. 세대수가 적다 보니 경비원 1명의 인건비, 엘리베이터 1대의 유지비를 나누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2년 전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이사했습니다. 같은 평수인데도 관리비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세대수가 많아서 같은 비용을 더 많은 사람이 나누기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아파트를 고를 때 세대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작은 단지의 고요함도 좋지만 은퇴 후에는 관리비 부담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부대시설입니다.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화려한 부대시설을 경쟁적으로 만듭니다.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실내 수영장, 독서실, 영화관,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등 호텔 부럽지 않은 시설을 갖춥니다. 분양받을 때는 이런 시설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설은 유지비가 듭니다. 잠실에 사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년 전 새 아파트에 분양받았습니다. 단지 내에 수영장, 헬스장, 골프 연습장, 사우나, 독서실 등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분양사무소에서는 이 모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주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무료가 아니라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수영장 관리비, 헬스장 기구 유지비, 골프 연습장 운영비, 사우나 관리비 등이 모두 매달 관리비로 청구되었습니다. 문제는 할머님은 이런 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수영도 못하고 헬스도 부담스럽고 골프도 할 줄 모르는데 그 유지비를 매달 내야 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영장은 여름에만 잠깐 열리고 헬스장은 몇 사람만 이용하며 골프 연습장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화려한 부대 시설보다 관리비가 적게 나오는 것이 훨씬 낫다고, 나이 들어서는 그런 시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난방 방식입니다. 개별 난방과 중앙 난방의 관리비 차이는 상상 이상입니다. 개별 난방은 쓴 만큼만 내지만 중앙 난방은 평수에 비례해서 나옵니다. 겨울에 난방을 적게 하는 사람도 많이 내야 하고 집을 비운 사람도 기본료를 내야 합니다. 분당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중앙난방 아파트에서 개별 난방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부부 둘이서 사니 방 하나만 따뜻하게 하면 되는데 개별 난방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중앙 난방은 불가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은퇴 후에는 개별 난방이 훨씬 유리하다고, 아파트를 고를 때 난방 방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주차장 구조입니다.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의 관리비 차이도 큽니다. 지하주차장은 환기, 조명, 제습 등의 전기가 많이 들고 겨울에는 동파 방지를 위해 난방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비용이 관리비에 포함됩니다. 다섯 번째는 엘리베이터 개수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많으면 편리하지만 유지비도 그만큼 듭니다. 한 대당 유지비가 만만치 않은데 이것이 여러 대면 부담이 커집니다. 여섯 번째는 조경입니다. 화려한 조경은 보기에는 좋지만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나무와 꽃을 심고 잔디를 깎고 분수를 관리하고 조명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계속 듭니다. 일곱 번째는 경비 인력입니다. 경비원이 많으면 안전하지만 인건비가 그만큼 올라갑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서 인건비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건물 연식입니다. 새 아파트는 초기에는 관리비가 적게 나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납니다.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수리비가 증가하고 교체해야 할 것들이 생기며 예상치 못한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강남에 사는 한 할머니는 15년 된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 1년은 관리비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2년째부터 새 아파트의 관리비가 급격히 올랐습니다. 각종 시설에 문제가 생기고 보수가 필요하고 교체해야 할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관리비를 줄이려면 어떤 아파트를 선택해야 할까요? 첫째, 세대수가 많은 대단지를 선택하십시오. 1000세대 이상, 가능하면 2000세대 이상의 큰 단지가 유리합니다. 둘째, 부대시설이 적절한 곳을 선택하십시오. 화려한 시설보다는 꼭 필요한 시설만 갖춘 곳이 관리비 면에서 유리합니다. 셋째, 개별 난방을 선택하십시오. 은퇴 후에는 난방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개별 난방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넷째, 지상주차장이 있는 곳을 선택하십시오. 지하주차장만 있는 것보다 관리비가 적게 나옵니다. 다섯째, 엘리베이터 개수를 확인하십시오. 적당한 개수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 좋습니다. 여섯째, 조경이 과하지 않은 곳을 선택하십시오. 아름답지만 관리비를 올리는 화려한 조경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조경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분양받기 전에 반드시 예상 관리비를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분양사무소에서 제시하는 예상 관리비는 대부분 실제보다 낮습니다. 비슷한 조건의 기존 아파트 관리비를 조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을 확인하십시오. 관리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동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부대시설은 기본적인 것만, 개별 난방, 지상과 지하주차장 혼합, 적절한 조경, 투명한 관리비 운영. 그 결과 같은 평수의 다른 아파트보다 관리비가 30% 이상 적게 나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집값은 한 번 내면 끝이지만 관리비는 평생 내야 한다고. 10년이면 관리비만 수천만 원, 20년이면 억 단위라고. 따라서 아파트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관리비 구조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관리비 차이가 월 1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이면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 20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나가는 관리비는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조금 비싸도 관리비가 적게 나오는 곳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저렴해도 관리비가 많이 나오면 결국 손해입니다. 특히 우리 중년 세대는 앞으로 20년, 30년을 그 집에서 살 가능성이 큽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매달 내야 하는 관리비를 생각하면 지금 조금 더 공들여서 관리비 구조를 따져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파트 가격도 중요하지만 관리비 구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꼼꼼하게 따져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경제적 부담 없이 편안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